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대 증시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 중후반대 하락을 했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했는데 이유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어제 자정부터 파월의 증언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더 올릴 거고 최종 금리 더 높아질 수 있어. 경제 지표를 참고해서 속도 조절할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0.5%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심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올해에는 아마 없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주식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폭락하든 폭등하든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할까요? 인플레이션 뭐 10년 동안 계속 오르나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올해까지만 금리 인상하고 내년 정도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 예측이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것은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엔비디아가 너무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AI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근데 AI가 1, 2년 반짝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죠. 10년, 20년, 30년, 뭐 길게는 50년, 100년까지도 AI는 발전할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AI가 백지화되지 않는 이상 내가 엔비디아 투자를 처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가치에 큰 문제가 없다면 투자는 계속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양치질은 특별히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또는 특별히 좋은 치약이 새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냐면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어서 개고생하니까요. 우리가 주식을 왜 해야 됩니까? 뭐 잠깐 푼돈 벌어서 명품백 지르려고 차 한 대 바꾸려고 그렇게 우리가 쪼잔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진 않죠.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잠깐 몇백, 몇천, 몇억 벌면 뭐합니까? 인생 안 바뀌는데. 못해도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는 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야 인생이 바뀌죠. 이미 자산이 몇백억 정도 된다. 그러면 단타 쳐도 이해하겠습니다. 100억을 단타 쳐서 1억을 먹으면 1억 버니까 뭐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을 넘어섭니다. 그 정도면 솔직히 할만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기껏해야 몇 천에서 몇 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푼돈으로 단타 쳐봐야 인생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는 돈. 자꾸 단타를 쳐서 수수료 까먹고 물리고 하면 가뜩이나 얼마 되지 않는 돈 모으기가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투자 사이즈를 키워 나가면서 복리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량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수량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그놈의 조바심 때문에 지름길로 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대부분은 자산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질 틈을 주질 않는 거죠. 새로 바꾼 치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양치질을 안 하거나 치아를 다 뽑아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치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치아를 다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플레이션, 전쟁, 장단기 금리차 왜 자꾸 이런 것을 보고 매매를 합니까? 그럼 또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아니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맞지 않냐? 당연히 맞죠. 소나기가 올 게 확실하면 피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소나기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소나기를 피할 능력이 있으면 잠시 피할 게 아니라 하락할 때는 전 재산을 숏에 몰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숏에 베팅하면 하락할 때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구경만 합니까? 정말 예측이 가능하면 왜 아까운 기회비용을 다 날립니까?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화를 시켰대요. 아니 주가가 빠질 게 확실하면 왜 현금화를 시키죠? 전 재산을 숏에 베팅을 해야죠. 결국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에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55% 내지 60% 정도는 빠질 것 같아.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본인 감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툭 까놓고 그런 능력이 진짜 있다면 왜 아직도 워런 버핏보다 유명해지지 못했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면 버핏은 상대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버핏은 본인 입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경제도 시장도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 피터 린치도 금리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3번 연속으로 맞출 수 있다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도 예측 못하는 금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버핏은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10일마다 거래를 하면 된다. 그럼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10일도 너무 길죠. 뭐하러 10일마다 합니까? 매일 해야죠.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뉴스 보면서 주가 예측하면서 매일 단타를 치면 금방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한 100조 정도 됩니까? 100조가 큰 돈 같죠? 예측이 가능하면 100조 따위는 금방 만듭니다. 이건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주가 좀 빠졌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좋은 기업에 계속 투자하면 됩니다. 기업의 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것 같다면 투자는 계속하는 게 맞습니다. 소나기를 피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민으로 살 리가 없습니다. 이미 100조 이상 자산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세 그만 부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버핏처럼 그냥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주가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나마 최선입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죠.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